23년까지 태블릿 OLED 같은 경우는 비중이 크지 않았죠. 연도마다 느는 퍼센트가 크지 않습니다. 과거의 아이패드에서 이게 뭐가 바뀌냐를 볼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점은 소재가 한 4배 정도 더 들어가게 돼요.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하나를 출시를 하고 매년 출시하겠다? 가장 매출이 늘 수 있는 기업 쪽을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중에 핵심은 네, 자 그러면 이성웅 이사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자리를 좀 바꾸시죠. 네, 이제 메인 자리에서 물러나셔야 될 때가 네, 그 옆에 앉으시면 되죠 뭐. 자, 이성웅 이사에게도 일단 같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지금 시장,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일단 글로벌 악재, 우리가 이제까지 예상했던 것들, 뭐 셧다운 문제까지 포함해서 일단은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시장 편안하게 계속 좀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볼 만한 자리인지, 아니면 그래도 어떤 이유로인가 조심해야 되는 자리인지 생각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좀 불편함은 덜해졌고요. 이게 뭐 내일 당장 알 수는 없지만 마이크를. 네, 우리가 시장 볼 때 막 외부 변수들이 많았잖아요. 전쟁도 있고, 그 다음에 뭐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가 막 올라가는 게 과연 예전과 다르게 네. 아, 손이 참 많이 가네 이거. 예전과 다르게 저기 하 대표가 옆에서 좀 체크 좀 해줘요. 예전과 다르게 막 변화될 수 있는 시장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시장의 변동성이 줄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수가 2300을 한번 터치를 하고 반등이 나온 상황 안에서 외부 변수의 영향을 이제 받지 않는 상황이고, 주요 가격 지표 같은 경우도 안정화를 찾았죠.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던 뭐 환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정을 찾았다 보니 매도보다는 저는 매수의 관점에 손을 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하 대표 얘기한 것들 가운데서 전체적인 어떤 시장 뷰, 아니면은 그 앞으로의 전망과 관련해서 혹시나 다른 생각이 있다면은 있어요? 다른 생각? 이견? 의견은 비슷하고요. 저도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건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 자료 일단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시죠. 저는 투자에 대해서 이게 돈을 어디에 투자하는지를 관점을 생각을 해봤어요. 주식 투자에 중점을 둘 수도 있지만 뭐 부동산 투자도 할 거고, 그다음에 뭐 그림의 투자도 할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투자의 관점의 논리는 위험이 따르잖아요. 예, 위험이 따르는데 이 위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1%의 확률을 높이려고 하면은 어떤 접근을 해보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해보시죠. 네. 저는 좀 다르게 가는데요. 저는 원래 물어보고 할 줄 알았는데. 네. 금리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많이 다뤄졌죠. 뭐 인플레이션,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시장 빠지는 거 아니냐, 아니면 여기에서 변동성 커지는 거 아니냐. 왼쪽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차가 지금 2% 정도 벌어져 있습니다. 이 금리 차이가 벌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서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런 요소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게 시장의 적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로만으로 시장은 빠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관점에서 이미 다뤄진 데이터들, 뭐 10년물 국채 5%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면 한미 기준금리가 벌어지면 이런 요인들은 시장에 큰 영향을 안 미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 시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매수의 관점을 두는 이유가 시장의 가격보다 먼저 지표가 돌아서는 경우가 경기 선행지수가 있습니다. 과거 행태를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 선행지수가 먼저 돌아서고 시장은 반등이 났었어요. 그런데 뭐 지금 관점도 경기 선행지수가 돌아섰고 동행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 안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기에 그런데 지수는 밑으로 갔어요.
과거와는 다르죠. 이게 왜 그렇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공매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매도 금지를 하고 지금은 전체적인 환매수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죠. 그게 마무리되면은 지수는 경기 선행지수와 함께 반등이 나오리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그 기본적인 환경 하에서 지금 우리가 좀 공부해야 될 종목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종목으로 바로 갑니다. 저는 그 장중엔을 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찐시황을 할 때 그 템버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과거의 사례를 대입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10배가 난 종목 같은 경우, 업종 같은 경우가 어떤 케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생겨났는지를 제가 올렸었죠. 근데 그 중심에 10배가 나는 종목을 캐치해서 매수를 하고 이거를 수익을 그만큼 가져가자라는 게 아니라 공통적인 부분 안에서 그런 종목들을 찾으면 뭐 한 2배 정도는 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종목 선택은 저는 3가지에 초점을 맞췄어요. 자, 12월은 4분기 실적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장입니다. 올해 마무리에 이제 매도가 다 나오는 거죠, 종목들이. 그다음에 올해 강했던 종목들이 올해만큼만 보여주면 내년엔 똑같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내년을 준비하는 시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캐펙스 투자 이후 가동 반영, 이거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종목 같은 경우 우리가 공시를 보면 시설 투자를 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매출액 대비 30%, 50% 이렇게 투자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시설 투자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대기업이 개런티를 해주는 점이 없이 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 것을 내부적으로 추측을 해서 증설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대기업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개런티 해주고 여기에 맞춰서 증설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 시설 투자를 단행을 했고 이런 가동 같은 경우가 이제 원년에 나타나는 종목 같은 경우는 내년에 주가가 달라질 수 있겠죠. 실적이 달라지니까요. 네, 그 부분을 초점을 맞췄고요. 그다음에 모멘텀의 존재는 개별주의 이슈인데 이 부분은 어떤 기업이 있을 때 여기에서 새로운 요소가 발생을 해요. 제가 슈퍼를 운영을 합니다. 슈퍼를 운영을 하다가 과자를 팔고 장류를 팔고 기타 제품을 파는데 어느 날 제가 자동차를 팔아요. 자동차를. 근데 마진이 훨씬 더 높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기업의 실적이 달라질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멘텀의 존재는 개별주의 이슈인데 이 중심 또한 실적에 있다는 점이에요. 네. 이런 전체적인 큰 그림을 통해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가지고 온 걸 이제 풀어보시죠. 네,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저기 별로 대답이 좀 시원찮으신 거 보니까 기대가 별로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집에 가야 되겠는데요. 저희 이성웅 이사가 체격은 이렇게 이런데요. 되게 그 감수성이 풍부해서 저라면 또 오늘 밤에 공원을 혼자 귀에 이어폰 꽂고 음악 들으면서 또 배회를 합니다. 자, 들어볼까요? 만족합니다. 네. 자, 바로 종목은 안 깔려고 해요. 왜 가지고 왔는지 필요하잖아요. 왜 가지고 왔냐라고 하면 우리가 제품의 판매가 늘 수 있는 기업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기업에서 스마트폰을 만듭니다. 팔리죠. 교체 주기가 오면 또 팔리죠. 그랬을 때 이제 사람들은 모두가 스마트폰을 씁니다. 그랬을 때는 스마트폰 관련주들의 주가는 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점유율만 나눠 먹으니. 그런데 새로운 제품이 생겨났을 때 이게 판매할 수 있는 시장 같은 경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랬을 때는 주가 같은 경우가 강할 수 있겠죠. 왜냐라고 하면 실적이 느니까. 그렇죠. 그럼 봅니다. 데이터를 봅니다. 2019년, 20년, 21년, 22년, 23년까지 태블릿 OLED 같은 경우는 비중이 크지 않았죠. 연도마다 느는 퍼센트가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표를 보더라도 그렇죠. 자, 2023년에서 2024년으로 갈 때 이제 시작이죠. 2배가 늡니다. 여기에 뭐가 있죠? 애플, 아이패드 프로가 있습니다.
아이패드에 OLED를 탑재하지 않았어요. 이때까지. 그런데 이제 최초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 안에서 실제 아이패드를 판매가 되냐 안 되냐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우선 만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거의 아이패드에서 이게 뭐가 바뀌냐를 볼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점은 소재가 한 4배 정도 더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기존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중심이 돼서 만들어 갔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우선 LG 디스플레이 중심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LG 디스플레이를 봐야 되냐? 그거는 너무 쉬운 답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매출이 늘 수 있는 기업 쪽을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중에 핵심은 소재 업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새로운 제품이 생겨나고 이게 일회성으로 판매가 되면 주가는 한 번 뛰고 끝이잖아요.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애플은 지금 2024년 기준으로 공표를 한 게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하나를 출시를 하고 매년 출시하겠다. 우선 그런 멘트를 했어요. 그 부분에 따라 소재의 실적의 연속성은 우선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소재주를 먼저 갖고 왔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설 투자를 하고 그리고 나서 매출이 발생하는 그 시점 같은 경우가 주가가 레벨업이 될 수 있는데, 자, 시설 투자를 한 상황인데 가동률 같은 경우가 우리가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 올해 대비했을 때 그렇게 안 빠졌어요. 그러면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 투자를 하고 가동을 하면은 이 가동만큼은 나온단 말이잖아요. 이론적으로 제품은 판매되고 있으니 만드는 만큼 나가는 거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평균 가동률에서 실적이 빠진 상황인데 여기에서 매출이 더 붙으면 영업이익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 따라서 시설 투자를 한 종목을 두 번째로 가지고 왔고요. 세 번째는 이 종목이 나와 있네요. 종목명이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슈퍼마켓을 하다가 과자를 팔고 장류를 팔고 이러다가 자동차를 팔게 되는 거죠. 개인에게 물건을 팔다가 기업에게도 팔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우리 슈퍼에 전화가 왔어요. 외국인이 자동차를 산대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한테도 팔 수 있고, 그런 것처럼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기업, 하나의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기업을 마지막으로 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종목을 이제 열어볼까요? 좋습니다. 네. 종목은 OLED 쪽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워낙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소재가 그 OLED로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가 소재가 4배 정도 더 들어가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매출이 기본 한 40% 이상은 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상반기 물량만으로 해서요. 그렇다 보니 실적 중심으로 말씀드리게 되었고요. 두 번째, 아까 시설 투자 같은 경우가 이제 대기업 단에서 물량을 확보를 하고 진행이 되다 보니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을 하는 기업인데, 우리가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돈이 안 되잖아요. 즉 계속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그냥 붙이고 개수만 늘리는데, 그런데 고객사 같은 경우가 처음으로 애플이 채택을 해줬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부진했죠. 3분기는 적자가 나왔는데 내년에는 영업이익률 2자리로 먼저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은 엠노입니다. 엠노 같은 경우가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다뤄졌었죠. 2025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000억이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팩트를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엠노는 모멘텀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멘텀은 주가가 우리가 방향에 대해서는 상승이 맞죠.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 같은 경우는 상승이 맞는데, 그러면 제가 장중엔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가 붙을 때, 그때 같은 경우가 주가를 매수할 시기인데, 엠노 같은 경우가 이제 해외 미국 기업과 삼성 SDS와 함께 이제 소프트웨어를 출시를 하고, 그 부분이 원래 연말 예정이었는데 내년 연초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출시의 시점에 대해서 실제 출시되는 걸 확인하고 접근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저는 OLED 그다음에 캐펙스 투자 모멘텀 이 관점에서 세 종목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금 근데 엠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올해죠. 네. 올해 한 13,000원 정도에서 지금 9만 거의 8,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한 57,000원대 형성된 가격이에요. 네네. 지금 일봉 차트로 보니까 지금 200일선 위에서 이렇게 횡보하면서 뭔가 이렇게 다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네. 너무 비싸진 않을까요? 지금 기업 정보를 보더라도 지금 PER이 거의 100배 되고 12개월 예상 퍼가 67배 정도 되거든요. 네, 비싸죠. 비싸요. 네, 비싸서 사지 말까요? 사지 말까요? 그러면 뭐 패스하는데 자 요새 음모론으로 하면은 이런 거죠. 네. 이성웅 이사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나를 구덩이로 몰라고? 막 이러는 거. 고퍼에서 사서 저퍼에서 판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게 실적이 나오지 않는 그런 구간에서 불확실한 모멘텀 아직 주가 실적 예상치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년 예상포가 60배인 거죠. 그런데 이 비즈니스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죠. 그 미국 기업과 함께 삼성 SDS가 공급망 서비스 같은 경우를 구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상되는 실적을 대입을 했을 때는 주가 수익 비율이 30배 정도로 떨어집니다. 자, 이 30배를 놓고 그러면 싸다 비싸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를 어떻게 하냐, 이와 관련된 유사 업체들의 주가 수익 비율을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글로벌 업체는 평균 50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숫자만 놓고 이거를 비싸다 싸다라고 하기보다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죠. 답은 여기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엠로는 하여튼 그래서 여러 가지 가격대 어쨌든 많이 올라온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 이성웅 이사가 짚었던 어떤 포인트들 한번 다시 점검하시면서 네,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 한 1년 전서부터 얘기 나눴던 종목이긴 하죠.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성웅 이사 처음 방송을 할 때 자화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그랬더니 그때 상당히 좋게 얘기했죠. 네. 그 좋은 시점이 이제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증설을 단행을 했죠. 근데 제가 가동 반영이라는 점을 여기에 단어를 적어놨어요. 자, 증설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뭘 봐야 되냐라고 하면 이게 다 지어지고 이제 돌아가는 건 초기에 돌려보겠죠. 한 3개월을 돌려봅니다. 그랬을 때 초기 물량 같은 경우는 라인이 잘 타기 위해서 서서히 돌려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통 한 3개월 이후에 본 물량이 나옵니다. 이제 실제 가동은 올해 가을에 이루어졌고요. 시설 투자는 그 이전에 이미 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이와 비슷한 종목들을 볼 때는 시설 투자했다고 해서 무작정 실적이 여기에서 좋아진다라고 하기보다 가동 시점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 3개월 정도를 더해서 보시면 그때 실적이 나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가 방향은 갈릴 수 있는데 고객사가 확보돼 있다는 점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내년은 달라질 수 있는 종목. 네.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1년 전에 자화전자 가지고 이성웅 이사한테 질문을 했던 게 자산운용사 대표, 투자자문사 대표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텐베거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가장 텐베거를 찾아낼 수 있는 확률 높은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뉴스 검색을 통해서 증설한다는 뉴스가 나오는 상장사, 증설을 한다는 얘기는 자꾸 영업이 잘 되니까 자꾸 이제 물량을 늘린다는 얘기잖아요.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다. 하나의 증거로서 그거를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자화전자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드렸던, 네, 그래서 그때 이야기가 증설 이슈, 그 공장이 완공이 되면은 아마 물량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 부분이 또 기억이 나네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어쨌든 11월 들어와서 모든 주식들이 다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네. 지금 60일선 위에서 약간 음봉 만들면서 이렇게 하는 느낌,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차트를 보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 네. 왜냐하면 뭐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때 이번엔 고민이 많았어요. 새로운 종목을 말씀을 드려야 되냐 아니면은 가장 자신 있는 종목,
제가 종목들을 봐왔을 때 실적 중심, 뭐 가능성 또는 내가 봤을 때 그건 감이다. 그런데 그런 점은 다 배제를 하고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기에 주가의 차트 위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불편하시면은 가격 좀 빠지면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좀 나는 이성웅 이사 같은 경우 신뢰가 간다라고 하면은 약간 일부 물량 매수를 해보는 거죠. 이거 어디 저기인데 나를 믿으시오? 네, 이렇게 연을 한번 연결해 놓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얼굴에 유분이 많은 사람은 믿을만해요. 네, 기름기가 많은 사람은 믿을만하니까. 네, 자 하창봉 대표, 우리 이성웅 이사가 언급한 이 세 종목에 대해서 혹시 난 이건 아닐세, 반댈세 이런 거 있어요? 반대는 없고 제가 올 때 한 종목 겹치네요. 예, 사실은 다 겹치는 종목인데 저는 P&H테크는 한번 장기적으로 가면 최소 100%는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실 저희가 이렇게 자주 소통하는 사이는 아닌데 방송하다 본데 자꾸 보다 보면 이제 보는 관점이 있고, 최근에 이제 아마 착접 선생님도 캠트로닉스라는 종목을 말할 건데 그 회사도 하이브리드 오일이거든요. 시설 투자 들어가고. 그러니까 가장 포인트는 그거죠. 삼성이 왜 올해 한 몇 년 만에 접었던 8.6세대 OLED 라인을 증설하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좀 맞춘 거고, 자전자는 저도 할말하알인데 이게 최근에 한 36,000원까지 갔었는데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폰 15는 이제부터 잡히는 거, 16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아이폰은 팔리는 거죠. 제가 그렇게 봤고, 엠노는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사실은 이제 삼성 주식들이 너무 좋은데 주가가 안 가는 경우가 가끔 있어가지고, 엠노는 확실히 전체 그 모멘텀, AI 모멘텀 측면과 좀 같이 봐야 되지 않나, 그리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두 분, 우리 많은 가족분들 박수로서, 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